대통령 입주 막은 관저의 거울방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직접적 이유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관저 내실이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전직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저 주방에서 문만 딱 열면은 그냥 대통령 내실이에요. MB 때는 들어가면 뭐 이발소도 있고 영부인을 위한 미용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그 원래 내실이었는데 그 내실로 가는 문을 아예 그렇죠. 딱 열면 이제 복도예요. 거기로 나가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화장실도 예. 저희가 이 속칭 일명 거울방의 이 안을 좀 들여다보려면 그 관저의 내부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 이현정 의원님, 내실 안쪽에 이제 문을 들면 저기 보이는 거울방이란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지금 청와대에 이제 그렇게 거울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들어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아마 본인이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 하나를 이제 침실로 쓰고 또 하나의 이제 방 자체는 이제 사방을 거울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방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예전부터 좀 자꾸 옛날에 그 주치라든지 그 어떤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자꾸 얼굴 자체가 조금 불균형하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커트칼 사건 이후에 특히 얼굴에 자신에 대한 이제 좀 일그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거랑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일단 지금 거울의 그 용도 자체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저걸 다 떼어내고 다시 이제 그 도배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이종구 실장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저 거울방을 재정비하느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거울의 방이 있었다면 거실로 이용한 어떤 방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거울을 전신 거울이었겠고 사면이 전신 거울이면 김정숙 여사가 사실 아무것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데 도배만 딱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구도 그냥 가구도 그대로 있었던 다 거 있던 거 쓰고 도배만 했다고 하니까 도배만 하더라도 한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걸린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게 전신 거울이 사방에 이렇게 둘러져 있다면 그 거울을 다 떼고 거기를 사실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종이를. 그 벽을 일단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지 종이가 붙으니까 그 작업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울방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혹 제기했던 이 거울방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 행정관이 세월호 7시간 있었던 그날 오전 내내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헬스 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 헬스 요가 시킨 거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도 저 얘기가 있었고 교수님. 특히 그 요리연구가 그러니까 김마갑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저 거울방에는 기치료 아줌마 한 명 들어갈 수 있었다. 딱 예외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리고 뭐 역시 대통령 본인이 다녔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대통령을 뭐 운동을 시켰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 대개 이제 운동실에 보면은 거울이 전신 거울이 붙어 있는 운동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도 그런 효과 용도로서 거울을 썼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시간대도 역시 운동을 저기서 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 헬스 트레이너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헬스를 하더라도 다양한 그 운동 자세나 포즈 또 이런 걸 교정해주고 하는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요즘 많이 유행처럼 하고 있는 것도 잠시만요. 저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삼성동에서 보여줬던 거죠. 저건. 근데 저기 이제 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이 다 거울방이었다. 이렇게 상상하면 저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커튼을 지금 가려놨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커튼을 열었을 때 저 뒤에 뭐 거울이 있었거나 창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저 커튼이 가려진 상황에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거울이 필요한 것은 이제 자세의 교정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긴 하죠. 한데 이제 대개 이제 개인들은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관저에 특별하게 저런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거울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딴 곳에 가서 뭐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청와대 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딴 곳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혼자 계시는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거울방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에게 박 전 대통령의 거울방 용도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본인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요. 본인의 모습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찾기 위해서 일단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완벽한 모양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이나 그런 옷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의 그 삶의 투쟁을 위한 전투복인 거예요. 예, 뭐 일종의 완벽주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도 화장대 거울을 가져간다고 해서 굉장히 구설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그게 작년 말인가요? 그 조간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한 영국 순방 당시 일화가 공개가 됐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영국 호텔에 투숙을 할 때 일단 거울을 앞에 이제 놓고요. 뒤에 흰 장막을 친다고 합니다. 흰 장막을 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울을 볼 때 뒤에 어떤 사물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놨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 거울방도 물론 운동용으로 사용됐을 용도가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폐쇄적 성격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영국 순방 당시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저 거울방에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그 지난 집권 4년 동안 계속 지적받았던 불통의 이미지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왜 이 사저에 물건이 약 한 30년 전, 뭐 50년 전, 60년 전 물건, 럭키 금속 브랜드가 달린 삼성동 자택 예, 말씀하시는 삼성동 자택에 그 물건이 있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보면 시간이 멈춰져 있다. 74년도에 시간이 멈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자체도 과거의 어떤 시간에서 한 번도 진전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거울이라는 건 어떤 이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대한 반추거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창, 윈도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거울과 창과 거울의 어떤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거울을 계속 박 전 대통령이 들여다봤다는 건 즉 과거의 이 어떤 인식이 계속 머물러 있다.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뭐 유경수 여사라든지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를 계속 머물러 있다. 그 의식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뭐 운동의 용도였다면 청와대 내에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신과 전문의의 그 조언처럼 역시 저희가 뭐 폐쇄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막업 씨라고 이제 같이 생활했던 그 여러 연구가의 증언을 이제 보면 거의 사실 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뭔가 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서류를 그냥 밖에 놔두고 가고 뭐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문을 열고 이제 가지고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티슈가 다 쓰면 통을 그냥 밖에다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티슈를 그냥 거기다 놔두면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정도였으니까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하고 24시간 그냥 같이 생활하는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한테마저도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자체는 이제 보여주기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청소할 때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때도 나가지도 않고 바로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완벽하지 않는 모습은 아무 사람한테도 보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일체 만나지도 않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조리장 같은 경우도 이제 퇴임할 때 원래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말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도 못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비춰줘야 된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는 모습은 딴 사람한테 비춰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저런 머리를 안 한 모습이라든지 화장을 안 한 모습 이런 거는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한편으로 보면 내부의 어떤 결벽증이나 완벽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거울방 얘기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주제로도 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신임 문재인 대통령 입주를 막았던 게 이제 관저의 거울방을 좀 수리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보도, 이 거울방 보도가 어젯밤 늦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혹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이 사실이 맞다는 걸 좀 증명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지금 청와대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그게 이제 참여했던 인부들이나 그 관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옆으로 조금 흘러나온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는 이걸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그 자체는 이 사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뭐 타당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심리적으로나 뭐 그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뭐 좀 저는 거울방이 있었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뭐 저는 뭐 또 운동의 용도도 있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또 다양한 데 가봐도 사면을 다 거울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한 면이나 두 면 정도가 전신 거울이 있는데 저건 좀 특이해서 좀 당혹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일단 뭐 청와대 측,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거를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요.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미용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그 원래 내실이었는데 그 내실로 가는 문을 아예 그렇죠. 딱 열면 이제 복도예요. 거기로 나가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화장실도 예. 저희가 이 속칭 일명 거울방의 이 안을 좀 들여다보려면 그 관저의 내부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 이현정 의원님, 저 내실 안쪽에 이제 문을 들면 저기 보이는 거울방이란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지금 청와대에 이제 도배만 딱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구도 그냥 가구도 있었던 그대로 거 쓰는 다 거 아니에요? 있던 거 쓰고 도배만 했다고 하니까 도배만 하더라도 한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걸린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게 전신 거울이 사방에 이렇게 둘러져 있다면 그 거울을 다 떼고 거기를 사실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종이를. 그 벽을 일단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지 종이가 붙으니까 그 작업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울방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혹 제기했던 이 거울방 논란. 그렇게 겨울방에 있다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들어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예. 아마 본인이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 하나를 이제 침실로 쓰고 또 하나의 이제 방 자체는 이제 사방을 거울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방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예전부터 좀 자꾸 옛날에 그 주치라든지 그 어떤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자꾸 얼굴 자체가 조금 불균형하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커터칼 사건 이후에 특히 얼굴에 자신에 대한 이제 좀 일그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일단 지금 거울의 그 용도 자체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저걸 다 떼어내고 다시 이제 그 도배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이종구 실장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저 거울방을 재정비하느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거울의 방이 있었다면 거실로 이용한 어떤 방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거울을 전신 거울이었겠고 사면이 전신 거울이면 김정숙 여사가 사실 아무것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데. 대통령 입주 막은 관저의 거울방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직접적 이유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관저 내실이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전직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저 주방에서 문만 딱 열면은 그냥 대통령 내실이에요. MB 때는 들어가면 뭐 이발소도 있고 영부인을 위한